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어제 파월의 발언요,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우리는 숨겨진 의도를 파악해야지 투자를 하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거를 아는 투자자들은 어제 매도를 했는 거고, 모르시거나 또는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그냥 뭐 그런 이야기를 했구나 하고 지나가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거기에 대한 숨겨진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이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는 적절하다면 추가 금리 인상으로 긴축 누적 효과를 고려할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 고금리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이야기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파월이 2% 인플레 목표를 재확인했다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는 건데, 이 말들 속에서 숨겨진 내용이 뭐냐 하면요, 바로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입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부동산 시장의 위험은 바로 이거라고 했죠. 브릭스입니다. 브릭스는요, 금을 본위로 하는 공용 화폐를 만들겠다고 했고, 달러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금을 본위로 하겠다고 하면서 전 세계가 달러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서브프라임 이후에 달러의 발행량이 많아지니까 그런 달러를 대신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나타나게 됐죠. 이제는 러시아와 중국이 힘을 합쳐가지고 브릭스에서 금을 본위로 하는 공용화폐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즉, 달러에 대한 도전인 거죠. 자, 다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요,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었죠. 이를 미국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막아내고 있죠. 그럼 다시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사우디와 러시아가 원유 감산에 동의를 하고 연말까지 연장하면서 국제 유가는 다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요, 다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파월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자, WTI 선물을 보면요, 100달러를 넘었던 경우가 거의 없었죠. 특히 100달러가 넘었을 때마다 에너지에 대한 위기감이 나타났었고요. 이번에 오펙과 러시아의 감산 동의로 인해서 다시 90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중국에서는 히토류 수출 금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부터 앞으로 전 세계는 히토류를 비롯한 원자재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과거에는 히토류를 수출했다면요, 이제는 기업들 보고 자국으로 와서 공장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고용 창출에 힘쓰고 있는 건데, 중국은 이번에 갈륨하고 게르마늄의 수출 금지를 시켰는데 다시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요. 정리를 좀 하자면, 미국은 달러의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요. 중국과 러시아는 원자재 가격 인상을 이용해서 달러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1980년대 오일 쇼크 때 이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났었죠. 1970년대 중동에서요, 전쟁이 발생하면서 유가가 급등을 했고, 그 뒤에 사우디를 중심으로 오펙이 뭉쳐서 유가를 올리기 시작을 했었죠. 그로 인해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급등을 했고, 그 유명한 더 이상 물가가 오른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 불커룰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 거죠. 그러면서 물가가 하락을 했는데, 단순히 유가가 급등하니까 물가 상승률이 올랐어, 이게 아니라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오펙이 원유 가격을 급등시키면서 달러에 대한 도전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 상황이 2023년에 러시아와 중국이 원유와 히토류를 기반으로 해서 달러에 대한 지위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지속되게 되면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시켜야 되고요. 그럴 경우에 전 세계의 자금들이 다시 미국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또 다른 IMF가 발생될 수 있을 겁니다. 여튼 파월은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말을 부여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좀 견제하기 시작을 했는 거고, 이렇게 말로 하는 게 과거 유럽은행 총재였던 마리오 드라기가 주로 했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왜 저는 페드가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요. 점도표 보시면 돼요. 자, 기사에서는 이번에 발표한 점도표가 한 5.75% 정도로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6월 점도표에서는요, 5.75%에서 가장 많은 위원들이 몰려 있지만은 그보다 더 높은 6% 이상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 전부터 미국의 최종 금리는 5.75%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 9월 점도표의 금리는 평균적으로 더 내려온 것 뿐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내년부터 금리는 내려갈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2024년 금리를 보면요. 9월 점도표에는요, 5%를 중심으로 많이 몰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세적으로는 앞으로 더 내려갈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6월에 발표한 점도표는 4.5%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점도표는 계속 달라지고 있지만은 추세적으로는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의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요. 현재 패드는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은 러시아와 중국 등의 국가에서 원자재 가격을 올리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파월은 이 상황에 맞춰 가지고요.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어렵죠. 네. 경제,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다 마찬가지지만요. 오른다 떨어진다, 둘 중 하나 찍어갖고 맞추는 그런 게임은 아니고요. 수많은 경제 변수들, 경제 지표, 정책 등을 토대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어떤 상황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금융전쟁이 지속되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트리거가 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좀 붕괴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당연히 마련을 해야겠죠. 네,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